그 퀴즈 문제에 대해서 답을 풀어서 답을 냈죠. 그 낸 거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간단히 할 테니까 한번 좀 들어보세요. 늦게 오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예. 자, 시작하시죠. 뭐라도 이야기를 해줘야죠. 저는 전에 병명을 찾고 있는데, 좀 더 크게 이야기해 줄래요? 지금 병명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예. 병명이 어딨는지 혹시, 문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럼. 문장 읽는 게 기본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수준이 거의 이 정도뿐이 안 되죠. 문장 읽으면 문장 아무것도 안 읽고 하는데 답안 제출해야 되겠으니까 그 인공지능한테 딱 써서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답이 뭐다는 거 금방 나왔죠. 이건 여러분들 실력이 아니에요. 그죠? 환자가 앉아도 인공지능한테 다 물어볼래요? 환자의 상태가 인공지능이 다 어느 정도 알려주지만 정확히 알려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책을 보고 공부하고 하면서도 이거 원문뿐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책들 같은 경우도 좀 더 공부해가지고서 내가 어느 정도를 알고 있어야 얘가 인공지능이 제대로 답해줬나 안 했나 파악하고 얘가 모르는 거 내가 다시 질문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죠. 그래서 가장 기본은 일단 글을 쫙 한번 읽어보는 거. 그게 가장 큰 부분이 되죠. 문제를 읽으면은 답이 나와 있죠. 이 문제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원문에. 그래서 원문을 딱 보면은 되겠죠. 자, 원문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네. 포인트 줘요. 포인트 주고. 자, 읽어요. 네. 이게 무슨 글자가 몰라요? 첫 글자부터? 음, 자, 모르면 그 다음 거. 좀 약한데, 그, 좀 더 크게 이야기해요. 전에, 어, 이병원을 선정했는데, 열중, 또, 양, 소금, 마고, 소금, 음, 하고, 자, 여기까지 나와서 여기서 병명이 나와 있죠. 병명이 뭐예요? 어, 그래서, 뇌소증. 내소지요, 네, 네. 정답이에요. 이렇게. 읽으면은, 아, 뇌소라는 병은 뭐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 병명이 뭐다? 1번 환자의 증상 어떤 병명. 병명은 그러면 뇌소란 병명이다. 라는 게 나와 있죠. 그죠? 그 네.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병기를 설명하세요. 뇌소라는 병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아직 몰라요. 근데 병리 기전도 여기서 한번 또 문장을 읽어보면은 어떤 병리 기전에 따라서 뇌소증이 이렇게 진행돼 왔다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그걸 또 찾아야 돼요. 읽으면서. 또 한번 다음 거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예. 생보다, 좀 더 크게. 는, 뒷사람도 안 들려요. 좀 더 네. 크게. 예. 식불소, 이게 뭐였죠? 네? 이게 뭐였죠? 나한테 묻지 말고 친구들한테 이게 물어보세요. 뭐였을까요? 사, 박, 소, 연, 야, 이반, 굴. 헷갈려. 헷갈리면 아는 거 다 얘기해봐요. 음, 발이에요. 발, 이반, 오반. 예. 거기까지 보면은 병리 기전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그 읽은 문장에서 보면 여기가 간단하게 병리 기전을 설명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뭐
진짜 아는 뭐 이런 병리기전을 말하라 이게 아니에요. 책에 나와 있는 거 문장 읽었을 때 여기서 아 이것이 병명이 이것이 병리기전이다 하는 걸 좀 알아둬라. 그 정도까지 나오는 것이죠. 자, 해석을 한번 해보실까요? 아예 어렵다 오자마자. 아, 자기 혹시 무슨 자기인가요? 지을 자기. 소변명이 자, 누가 좀 도와줘서 번역을 해줄 사람 있을까요? 안 도와주고 너 혼자 죽어라 할 거예요? 혼자 죽고 있는데 혼자 계속 죽일 거예요? 도와줘야지.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학생들한테 무슨 원한을 이렇게 줬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아, 쫓아가서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마이크 주세요. 가서 마이크 주세요. 누구든 도와달라고. 가요, 도와주고 가서. 싶으신 분 있나요? 없대요. 이렇게 왕따 당하고 있어요, 지금. 가서, 그러니까 빨리 가서 마이크 주고서는 해달라고 하세요. 가요, 빨리 가서. 안 그러면 본인이 직접 하던가. 못하면 가서 마이크 주고선 도와달라고 해야죠. 자, 빨리 합시다. 시간이. 그럼 누가 좀 도와주세요. 안 해줄 거예요? 네, 소변이 양이 많은 건지 아니면 적은 건지 헷갈리는데 자, 마우스 손 다 띄세요. 손에 뭐 건드는 거 없이 이 내용 번역 먼저 해주세요. 소변자 수저응 저거 할 때 소변이 자, 빨리 가서 알아보세요. 마이크 주세요. 잠시 있어요. 내소자는 음식물 먹고 그게 소변으로 나오는 건데 이제 갈증은 않는 것으로 정관 10년에 자주자사 이문박이라는 사람이 그 백성형을 먼저 오래 먹어보고 돌연 그 성생활이 강해지고 강해지고 성해져서 이제 그게 몇 달 지나 보니 점점 예, 거기까지요. 앞부분에서 그러면 번역한 앞부분에서 거기서 병리 기전에 대한 설명이 좀 돼 있는 거죠. 네네 네, 어떤 병리 기전에 의해서 뇌소란 증상이 나타나냐. 소변량이 늘어나는 소변이 늘어나고 또 소변이 늘어나는데도 갈증이 있지 않아. 예, 갈증이 있지 않으면서 소변이 늘어난다. 그, 뭐 정확한 병리 기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병리가 진행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거기까지만 해주면 돼요. 뒤에 거는 다른 문장이니까. 임상 예를 갖다 이렇게 설명해 준 거니까 아마 나중에 문제가 낸다면요. 요 앞에 거 지우고, 백석영을 오랫동안 먹어서 이렇게 된 증상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어떤 처방을 쓸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국어시 문제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임상 증례, 이런 증례를 갖다 놓고서 이 증례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하고 하느냐는 이런 부분으로 임상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원문에서 원문만 보더라도 여기 나온 뒤에 나온 원문만 쭉 보더라도 이 원문을 다 번역해 주고서는 어떤 처방을 쓰면 좋겠냐, 어떤 병증이냐, 변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다양한 질문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지금 솔직히 우리가 이거 한다고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상 관련되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해야 알지도 못한 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서 임상 이야기는 많이 안 하는데 병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라는 그런 의도에서 예,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예, 번역 잘해줬고요. 예. 임상에 있어서도 이런 쪽으로까지도 좀 더 봐줘야 된다라는 걸로서 쭉 한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요 부분 이야기 됐고, 그 다음에 정관 10년부터 이렇게 쭉 나가는 거, 여기서 쭉 이야기할 때, 뭐 어떤 이 처방을 사용한다 했죠. 이런 증리에서 이런 처방을 사용한다. 이 처방을 사용했을 때, 그럼 이 처방이 구기탕이라는데 구기탕의 구성 약물과 치료 전략의 핵심을 설명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건 누가 나와서 풀어주세요. 자, 다른 사람 나와서 누가 좀 이야기하시죠. 나와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능력이 없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솔직히 경정강도 1학년 때 한문 공부한 거, 그때보다 좀 여러분들 더 한문에 대해서 더 못하고 있는 거죠. 문장도 제대로 못 읽고, 문장을, 글자도 모른다. 좀 수업하는 방식이 옛날식으로 좀 무식하게 가야 될지, 어떨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누가 좀 나와서 해주시죠, 발표. 자, 그럼 또, 예, 나오세요. 예. 과제문을 많이 내려고 했더니만은 또 이렇게 나와주네요. 이거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요거 누르면은 나와요. 예. 일단 구성 약물까지는 알아봐서 그거는 설명을 드리면 이거 두비 이 두 자아가 각각 뭔지 정확히 모르는데 어떤 글자예요? 뭐라고 알려주세요. 이 차, 피까지 예, 찾아서 알려주세요. 지는 무슨 지자예요? 지가 무슨 지자죠? 가지지. 그 엽은? 예. 그럼 가지야, 잎. 예. 이에 잎이랑 가지를 한금 넣고 이게 권류 뭐 이렇게 아무튼 뿌리 근자예요. 알루근 예. 알루근이랑 요거는 확보고 요거는 황염 요거는 감초를 얘네는 각각 3양을 돌린다 라고 써 있습니다. 예. 약물이 그렇게 돼 있고, 좀 더 한 다음에 이제 각각 약물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가. 요건 좀 알아야 되겠죠. 아직 본초학을 지금 안 배웠으니까 그 본초와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아직 여러분들 수준은 아직 안 되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여기서 들어가는 구기탕방이라 나왔고 구기탕방에 어떤 약재가 들어간다 하는 이 정도는 이제 뭔지 몰라도 알고 있죠. 이 중에서 아는 약재 혹시 있나요? 석- 석고, 황령, 감초. 네, 어떻게 알았어요? 석고를 들어봤어요? 황령, 감초도 들어봤고 구기자는 기자도 알고 네, 구기자에서 알고 있죠. 네. 그다음 과루군 이래서 하늘탈이라 표현하죠. 박같이 생겼는데 하늘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박이 그 뿌리 그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쓴다 했는데 혹시 그 성질이 어떤가 아는 거 있어요? 여기서 구기자는 어떤 성질인가? 구기자 잘 몰라 넘어가. 그다음에 관루군 뭔지도 처음 듣는 얘기니까 이거 보니까 넘어가. 그다음에 석고는 그래도 좀 알고 있죠. 석고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세요. 차기한다? 왜 그럴까요? 자, 석고를 차기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혹시 뭘까? 모르는 거 한번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모르고서는 일단은 자, 석고가 아마 찰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럼 그 이유가 과연 왜 차다고 생각할까? 하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안 그래요? 석고 마이크. 네. 그 석고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굵으니까 굳으니까, 네. 굳으니까 좀 차게 할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
황년 얘기 들어봤다는데 혹시 왕년이 어떤 성질 있나? 성질은 잘 모르겠어요. 성명 해독탕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황년 해독탕에서 어찌됐건 해독시키는데 황년이 좀 들어갈 것 같다. 예. 다음 감초는 단맛이 날 것이다. 예, 그 정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예,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고요. 예, 수고했어요. 자, 처방도 이렇게 나와 있죠. 원문 나오고 그 원문에서 어떤 처방을 쓴다라는 것이 복구기탕 즉효. 구기탕을 복용하면 즉시 효과를 볼 것인데 어쩌고저쩌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구기탕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여기서 한 내용을 갖다가 구기탕이 그럼 무엇이냐 하는 거를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처방들이 어떤 약재들이 들어가고 그 약재가 어느 정도 용량이 쓰이고 어떻게 복용한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우오미 부조하여 이수일두 자치 상승 분 오복하되 일삼야이 급자 다합 발즉 음지라고 해서 뭐라고 쭉 써놨죠. 자, 이거는 갖다가 이 처방을 어떻게 복용하고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미 부조 이 다섯 가지 오미 다섯 가지는 어떤 약재죠? 오미자는 아니겠고 오미자가 아니라 위에 나온 다섯 가지 약재. 이 다섯 가지 약재를 부정. 부자가 무슨 부자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저자하고 부자가 무슨 부, 무슨 저. 찾아야 되겠죠? 한번 찾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한번 알려주세요. 자, 부는 무슨 부, 저는 무슨 저. 찾은 사람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씹을 부에 씹을 종. 자, 씹을 부, 씹을 저. 부자면 그런 약재를 갖다가 씹는다. 라고 했는데 두 가지를 갖다가 한꺼번에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부저가 어떤 의미가 있나? 종이 약재를 다리기 편하도록 약재를 얇게 자르거나 가루를 낸다는. 씹는다 했는데 잘라낸다는 그런 의미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옛날에는 그 도구가 없어서 이걸 칼로 이렇게 못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급하니까 일단 입으로라도 씹어서 잘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잘게 만들어서 그것이 그렇게 했던 내용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이걸 잘게 잘라라 하는 식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부조라는 것은 약을 자른다. 이 다섯 가지 약재를 잘라서 이수일두 자취삼승. 약을 다리는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이수일두 자취삼승. 두는 무슨 두자죠? 두자하고 승자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나오면 두자하고 여기 나오면 승자. 두는 뭐고 승은 무엇일까? 두하고 승자가 어떤 의미인가를 찾아야 다음 문장이 번역이 되겠죠. 두는 뭐고 승은 무엇이다. 찾았으면 누가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냥 원문 이수일두 이것만 찾아도 아마 나올 수 있어요. 두가 무엇이다. 네. 물은 싸울 두자고. 어, 싸울 두자. 음,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번역을 혹시 한다고 하면은, 싸울 두자 하면은, 번역이 될까요? 싸울 두자는 잘 모르겠어요. 싸울 때는 잘 모르겠고, 그럼 승자는? 승자는, 네, 네, 끓인다고 해석하면 돼요. 끓인다고 해석하면 될 것 같다. 그 뒤에 잘하는 것은요. 요게 끓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아닌 거죠. 그럼 잘못 찾은 거죠. 다시 찾아야 되겠죠. 그럼 또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이렇게 싸울 두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 말고 다르게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런 게 나오죠. 예. 말두자랑 되승자로 해서 단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단위로 이야기해야 되겠다. 말두자, 대승자. 옛날 도량형에서 말이라는 용어 들어봤어요? 쌀 같은 거 한 말, 두 말, 대박, 한 대박, 두 대박 하는 이런 용어들 요즘 다
그램으로 바뀌어가지고 몇 그램, 100g, 100g당 얼마다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고기 살 때 한 근 주세요 이렇게 하지 뭐 100kg, 100g 주세요? 이런 말 절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아, 도량은 통일하자라고 하면서 통일이 됐어요. 그게 그램으로 이 통일이 됐는데 약재도 보면은요. 보통 약을 사면은 우리가 약을 사면은 인삼 한 근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인삼 한 근. 한 근 인삼 같은 경우는 300g. 일반 약재는 600g. 고추 같은 경우도 300g, 600g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 도량형이 이 무엇을 주냐에 따라서 다 다르고 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걸 다 통일하자. 뭐 1kg면 1kg, 뭐 100g, 100g 이렇게 통일하자 해서 통일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근, 배,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한 근 같은 경우가 보통 600g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근이 얼마? 한 근이 얼마? 몇 그램? 600g. 그 다음에, 양은 16양이 한 근이에요. 16양이 한 근이다. 그럼 자, 한 양이 몇 g인가 나오겠죠? 고도의 수학을 한번 해보세요. 16양이 한 근이니까 한 양이 몇 g이냐? 한 근은 600g이라고 했죠. 굉장한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얼마예요? 아, 자, 머리가 돌아가다가 지금 딱 멈췄어요. 자, 머리를 계속 돌려보세요. 몇 g인가? 몇 g이에요? 37.5. 5까지 가야 정확하죠. 그래서 16양이 한 근이니까 그걸 갖다 계산해 보니까 37.5가 나와요. 또 한 양이니까 한 양보다 작은 단위. 다음 천보다 작은 단위. 100이겠죠. 그런 것처럼 그 한 양이 뭐가 10개 모이 한 양이 돼요. 그것이 돈 전자. 그래서 한 돈이 3.75g. 이것이 열 돈이 모아지면은 한 양이 되는 것이고, 한 양이 16번 모아져서 16양이 되면은 한 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한약에서는 보통 돈으로 많이 쓰죠. 돈 전자 써서 전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전으로 읽지 않고 돈으로 읽어요. 그래서 한 돈, 두 돈, 세 돈, 네 돈, 이런 얘기를 많이 쓰죠. 황년 해수탕에도 뭐 황년 한 돈, 그 돈보다 작은 단위, 분이죠, 분. 나눌 분자, 푼으로 읽어요. 그래서 뭐 두 돈 반, 뭐 두 돈 삼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해서 좀 분량이 나눠지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세냥 갖고 그다 구기업 한근 하면 몇 그램이 됐죠? 구기지역 한근이니까 몇 그램? 600g. 그 다음에 화력은 석고 황량 감초 각 세냥 하면 몇 g이죠? 네? 100g? 네, 100g 조금 넘거나 3.75니까 100g 조금 넘게 되는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되는 분량들을 갖다가 다 모았어요. 자, 그럼 전체 용량이 얼마나 될까? 약 전체 용량. 구기자, 발효분, 석고, 황년, 감초 각각 합하면 대략 얼마나 될까? 요거 네 가지가 각각 거의 한 100g 정도 된다 했죠. 그럼 네 가지니까 400g. 앞에 나왔던 구기업 몇 g? 600g. 거의 1kg 되는 것이죠. 자, 1kg 정도 되는 무게의 약을 갖다가 다리는데, 어떻게 다리냐 했을 때, 자, 5미를 부조화해서 이수 1두 자체 탐승. 두가 뭐라 했죠? 두가? 1두 할 때 두? 말이라 했죠? 물 한 말. 한 말의 용어 거의 안 쓰죠? 말자 용어를. 옛날에는 대박 있죠? 대박. 조그만 대박. 이 대박이 10개 모여야 이 말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피 단위, 용량의 단위도 있었고, 예전에도 이 뭐 석탄을 떼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하니까 이 석유 같은 걸 떼고 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여기 학교에서도 이 건물 있기 전에 저쪽 건물 했을 때는 그 난방을 해야 되는데 그 석유를 타고야 돼요. 그래서 이 큰 통 하나, 이 통 하나 들을 때 이거 뭐 한 대다 한 마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말짜리 통을 가지고 와서 약을 타가서 일주일 동안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말, 자, 한 말이 대박, 10개 대박이
승이 10개 모여야 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대박은 모이면은 한 말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말 되는 물을 갖다가 물하고 약재 1kg 되는 걸 같이 넣고 끓여요. 그다음 얼마만큼 끓이냐? 끓인다는 게 이 자자예요. 이 자자. 이거 끓이는데 끓여서 취 3승. 3승을 취한다. 그럼 물이 얼마큼 날아가야 되죠? 70% 날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물이 얼마가 됐든 간에 10리터가 있다. 10리터를 끓여서 3승 되게 하면은 0.3리터를 남게, 3리터가 남게 끓이는 것이죠. 끓이는 시간이 물의 용량을 가지고 끓이는 시간을 이야기한 거예요. 불이 좀 약할 때는 좀 더 오래 끓여야 되겠고, 불이 쓸 때는 좀 더 빨리 되겠죠. 그런데 끓이는 시간을 갖다가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야 되겠죠. 상황에 따라 불이 굉장히 센 데도 있고, 불이 약한 데도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무조건 2시간 달여라. 약한 불에서 2시간 달리는 거랑 센 불에 2시간 달리는 거랑은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시간으로 딱딱 표시해 주면은 우리는 좀 편할 수 있겠지만은 약의 상태에서 봤을 때는 더 오래 다니냐 덜 다니냐 하는 이런 차이점도 있고 약이 나오는 분량도 차이가 나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용량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이만큼 끓여서 이만큼 남게 한다. 라고 해서 그나마 좀 표준적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알기 쉽게 표현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알기 쉽게 물 한 말을 달여서 세대가 되면은 끝이고 이걸 갖다가 꺼내서 약을 짜서 그 나온 물을 갖다가 분오복, 분오복 몇 번에 나눠 먹는 거죠? 5번이겠죠. 자, 요 세대 나온 이 세대 대박 3개 나온 걸 갖다가 5번에 나눠서 먹는다. 근데 5번에 먹는데 어떻게 일야 일삼야이 일삼야이 일삼야이는 뭐라고 해석할까요? 일삼야이 해석 자, 누가 한번 해보시죠. 일삼야이 네? 낮에 3번, 밤에 2번 누구예요? 네. 그렇게 발표한 거를 치세요. 네. 그래서 낮에 3번, 밤에 2번 낮 동안에 3번 하고 밤에 잘 때 2번 그러니까 밤에 아무래도 잘 때는 아무래도 활동을 안 하니까 먹는 것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낮에는 활동하면서 3번 나눠서 3번 먹고 나머지 2번짜리는 밤에 자기 전이나 잘 때 한 번씩 더 먹으라 해서 5번은 먹으라. 그러니까 약 1kg 되는 약의 용량을 갖다가 하루에 다 먹는 거죠. 다음날 또 똑같이 만들어 또 먹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만 먹어도 배부르겠죠. 약만 먹어도 굉장히 많은 양을 갖다가 먹는데 어찌됐건 간에 자, 이런 약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서 이만큼 달여서 이 3번, 5번 나눠서 먹는다라고 하는 복용법까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치료 전략 어떻게 치료하냐? 구기자나 과르곤 이런 약재들은 보면은 좀 진액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진액이 자꾸 많이 먹고 많이 싸고 하니까 이런 이런 좀 진액이 많이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쓰는 약재가 과르곤이나 구기자 이런 약재를 쓰는 것이고 그다음 좀 열이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서 황련이나 석고 같은 이런 약재를 썼고 감초 같은 약재로서는 이걸 중화시켜주는 군신자사의 자사에 해당되는 이런 약재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약재에 대해서 이 구기자를 배웠으면 구기 지역에 대해서 배웠으면은 구기라는 약재가 어떤 성질이 있다 하는 걸 좀 본청에서 배웠으면 그 지식이 동원되고 그다음에 바르고는 어떤 지가 생긴한다 하는 거 들어가고 석고는 청열시키면서 해독시킨다 하는 내용 들어가면서 이런 약재들이 각각 어떤 역할들을 한다라는 걸 갖다가 하게 되는 것이죠. 본적적인 설명이 되고 이것이 다 모이면은 이제 방자적인 설명이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치료의 어떤 핵심 전략이 지가 생진하는 갈증을 없애면서 진액을 만들어줘서 그 진액의 대사를 갖다가 어느 정도 좀 평형을 맞춰주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치료의 핵심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
후세 의사에게 주는 교훈. 여러분들이 그럼 이 문장을 읽고 어떤 교훈을 배워야 되겠느냐 하는 걸 갖다가 생각을 좀 해봐라. 는 것이죠. 자, 요것도 누가 발표를 좀 해주실래요? 그냥 이거는 본인 생각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문과 전혀 상관없이, 자, 원문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하는 걸 갖다가 좀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누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처음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의 인문학이라는 글에서 백서경을 오래 복용하면서 일시적으로는 성령이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신경이 고갈되면서 불병을 얻으신 것이고 백서경도 이제 보약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체질과 상황이 맞지 않게 처방이 가게 되면 오히려 약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 그래서 약물을 환자의 상황에 맞게 처방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해 줬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의견 또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다른 이야기도. 거의 뭐 같은 내용을 봤으니까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요 원문 자체에서 보니까 백석영이라는 약을 먹고 그걸 먹다 보니까 또 이 성기능이 왕성해지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많이 성기능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 소갈증 같은 이런 것들도 생겨나게 됐다라는 전체적인 요지가 그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또 읽은 소감 누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그리고 그 사례에서 보면 초반에 그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나중에 갑자기 심해져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라고 그런 내용을 봤기 때문에 처음에 초기 대처가 늦으면 좀 치명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 병이 좀 드문 대신에 되게 심하기 때문에 그 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을 때 그거에 그 드문 거에 대해서 좀 더 정보를 그 의사로서는 의료진으로서는 그런 정보를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좀 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초기 대처를 좀 더 명확하게 확실한 방법으로 해야 이러한 사망 사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증상이 굉장히 심하고 이 당시에는 뭐 굉장히 심했던 이런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는 요 문장에서는요. 어찌됐건 간에 자, 차는 병수 희심이라도 병이 비록 희귀하면서 심한 이런 증상일지라도 가해하라. 가히 두려워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 당뇨병에 걸리는 게 아니고 몇 사람만 걸리는데 혹시 몇 사람이 걸리더라도 이런 병적은 굉장히 심각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히 두려워하고서는 치료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가 이 병증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 환자들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우라든가 또 치료하는 방법들을 갖다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을 갖다 좀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빨리빨리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한 생각들도 다시 한 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이 문장이 천금방에 나왔던 문장이거든요. 천금 여방에 나온 문장이에요. 그 먼저 시간에 그 소갈이 원인에 대해서 재병원 후론 여기서 소갈이 원인은 뭐라고 본다 했었죠? 재병원 후론에서 먼저 시간에 오석산을 복용해서 이 소갈이라는 것이 병이 된다는 그런 말을 했죠. 여기서 말하는 백서경, 여기서 백서경이라는 이 문장이 나오죠. 이 백서경도 광물성이죠. 그러니까 오석산에 들어간 재료 중에 하나인 이런 걸 갖다가 먹었을 때 이런 병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뇌소라는 병도 이 석영 같은 걸 많이 먹어서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천금방에서도 이 소갈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오석산 같은 외대비에서 그러니까 재병원으로에서 말했던 그런 이 것과 유사한 이런 부류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 천금방에서 먼저 시간에 소갈이 원인
찾은 게 뭐였죠? 원문에서 찾은 게 음주가다. 오랫동안 음주해서 이런 병이 생긴다. 그 말 했었고 또 다른 문장을 보니까 이런 문장이 또 나온 것이죠. 뇌소란 증상을 이야기하는데 뇌소란 증상에서 있을 때 이 이 돌로 된 약재를 많이 먹어서 이런 또 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금방이라는 이런 책을 천금요방이라는 책을 한번 찾아보면요. 구글에서 천금방이라고 한번 찾아보면은 문장이 뭐가 나오겠죠. 구글에서 비급 천금요방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이걸 치면은 뭐 많이 나와요. 여기서 세 번째 차이니스 텍스트 프로젝트라고 한 거, 요걸 클릭에 들어가면은요. 클릭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책이. 그래서 이 책은 그 천금방을 갖다가 이렇게 다 전자화, 이렇게 DB화 한 것이죠. 천금방을 이렇게 쭉 해놓은 것이고 여기에 보면은 21권이 천금방에서 말했던 소갈이에요. 소갈, 임폐, 류혈, 수종 78방. 그래서 여기 나오죠. 또 이걸 클릭해 들어가면은 이 부분이 나와요.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이제 지금 우리가 썼던 문장을 찾으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아 여기구나 하고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장을 찾아가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중국에서 좀 이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원문들은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편안하게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말했던 이런 그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을 쭉 다 읽다 보면은 여기서 소갈이라든가 이 임패, 묘혈, 수종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증상들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이 쭉 다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문들을 쭉 읽어 보여야 되겠죠. 쭉 읽으면서 여기서 주로 처방에 관련되는 부분, 처방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죠. 우방 해가지고선 이런 처방들을 쓴다. 현금요방이라는 것이 책 제목 그대로 방, 처방, 어떤 진료에 편히 쓸 수 있는 처방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모아서 수집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을 쭉 보니까 우방, 어떤 처방, 또 다른 처방, 또 다른 처방, 또 다른 처방 해가지고선 많은 처방들에 대한 기술이 다 돼 있죠. 그러니까 당나라 시대에도 벌써 이렇게 어떤 병증에 대해서 많은 처방들을 갖다가 이렇게 수집해 놓았다. 문제는 처방들이 워낙 많으니까 어떤 걸 써야 될까? 어떤 처방을 내가 골라서 써야 될까? 이게 더 힘든 것이죠. 요즘 말하는 베스킨 라빈스 가서 어떤 걸 시켜 먹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요즘도 서브웨이 선전 나오잖아요. 뭐만 딱 하면 알아서 다 해준다. 뭐 서픽인가 뭔가 해가지고서는 그런 것처럼 나는 가서 서브웨이 가서 뭘 먹을 때면은 못 먹어요. 뭐 빵 길이는 얼마냐, 뭐는 뭐냐 막 물어보는데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 말인가 어느 나라 말인가 전혀 모르는데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모르니까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해서 서픽인가 뭔가 해가지고 다 해주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처방들이 워낙 많이 있는 거 이걸 갖다가 요즘에 맞게 어떻게 우리가 골라 써야 되느냐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 한의학에서는 그런 게 아직 안 나왔어요. 이런 걸 뭐 만들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아마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은 옛날에 나왔던 이런 처방들 쫙 검색하고 자, 요즘 증상에 맞는 이런 이 처방을 이렇게 제시해 준다 하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나오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DB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 한의학계의 그런 DB들 갖다가 그 DB들을 다 활용해서 이 처방을 만들어내고 하려면은 좀 뭐 기술적인 측면들이 아직 많이 필요하고 한데 중국에서는 이런 이 중의학과 관련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증상을 딱 넣으면 변증을 뭘로 하고 어떤 처방을 쓴다 뭐 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딱 나오게 해주는 걸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냐면 나 같은 경우도 지금 하는 게 거의 그냥 그 프롬프트 명령어를 잘 줘가지고서는 내가 원하는 어떤 이 처방이 나오게 증상을 내면은 이런 처방들이 딱 나오게 하는 뭐 이 정도까지는 되는데 그래서 그 사용할 수 있는 책들이 뭐 동의보감이나 의학입문이나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처방들이 그런 책들을 갖다가 원문을 집어넣어주고 이 원문을 읽어보고 어떤 환자의 증상을 이야기하면은 그 증상에 맞는 처방을 갖다가 제시해줘라 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제시해주고 있는 이 정도까지는 됐는데 그런 이 DB를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DB에 있는 나오는 내용들을 다 검색해서 똑같은 병증에 의학인문에서 뭐라 했고 동의보에서 뭐라 했고 다른 책에서 뭐라 했나 이런 것들을 갖다 쫙 가지고서는 해주는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개발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 돈이 많이 들죠.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좀 당장은 어려운데 앞으로 좀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중국에서 만든 이런 이 전자서들 이 책들은요. 여기 나온 책은요. 믿으면 안 돼요. 오자가 워낙 많아요. 어떻게 만든 거냐면은 OCR 프로그램 한 건데 옛날에 OCR을 돌려가지고 이, 이 문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또 OCR 만들기 전에 어떻게 했냐? 숙제를 내죠. 자, 너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해서 쭉 해서 80페이지까지 다 모두 쳐와. 제대로 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딱 모아지면은 원문이 잘 나가다가 전혀 다른 데로 갔다가 또 잘 나가다가 아니다. 이렇게 막 이런 들쭉날쭉한 사람들이 만들어서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OCR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제대로 못 해주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좀 힘든데 요즘에 아마 이런 그리고 또 옛날엔 책으로 필사본을 인쇄본으로 만들었잖아요. 필사본을 인쇄본을 만들 때 이것도 작업하는 사람들이 작업을 잘못해가지고서는 또 오자가 많이 나고 해서 같은 책에 똑같은 청금당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출판사에 따라서 중국에 그 인민위생 출판사가 가장 큰데 인민위생 출판사 또 뭐 각 중의학원마다 출판사가 있어서 그렇게 출판사들이 자기 책들 딱 냈는데 똑같은 책을 딱 비교해 보면은 이 두 책 사이에서도 오자가 많아요. 서로 틀려요. 그래서 어떤 판본을 받느냐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그 조판하는 과정 중에서 사람의 오류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여기서 나왔던 이런 문장들도 무조건 맞는다? 아니에요. 틀린 것도 굉장히 많으니까 읽다가 좀 이상하면은 이거 이상하다. 아닌 것 같다. 라고 책으로 된 거 찾아보거나 또 다른 거 찾아보면은 또 다른 글자가 와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화가 돼서 좋긴 좋은데 이것이 100% 믿을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것 꼭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그 손사막의 천금방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소갈이라는 병증을 가지고서는 문저 시간에 그 병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하는 거, 인식이 좀 발전된다라는 거 이야기했고, 오늘 시간에는 이제 이 천금방에 나오는 소갈증에서 뇌소증이라 이야기했지만은 주로 이 오석산 같은 이 석재, 돌을 갖다 많이 먹어서 생겨나는 이런 병증을 또 이렇게 치료한다라고 하는데 오석산에 대해서는 이 유진 남북조 요 시대에서 복석하는 복석과 연단 어떤 풍조가 이런 것이죠. 사회적으로 복석 연단을 하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 부유층이다라는 이런 위시하는 이런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복석을 하고 뭐 연단을 해서 했는데 복석은 뭐 사람들한테 부작용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이 없어지게 됐고 연당 같은 경우는 그 단약을 만들어서 이걸 먹으면 잘 먹으면 신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약재를 갖다가 잘 재련하는 이런 과정이 이 현대 어떤 화학의 어떤 이 발전되는 기술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 복석하는 얘기가 나오냐? 그랬을 때 그 시대적인 풍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먹게 됐다라고 하는 거, 뭐죠? 여러분들 수업 성찰한 거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쓴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에서 했던 내용을 좀 잘 이해를 하고서는 해주면은 좀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좀 안 쓴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보면은 그 인터넷 강의에서 한 내용만 쓰더라고요. 이게 수업 시간에 한 내용 안 쓰고 좀 이렇게 하는데,
가능하면은 두 개 다 쓸 수 있게. 그래서 인터넷 강의에 썼던 내용들,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모여서 했을 때 성찰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이 수업 같이 모여서 했을 때 여기서 새롭게 알게 되는 상황들 또는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대략 이렇게 수강 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질문 사항 혹시 있을까요? 물론 뭐 많은 의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고 한 사람 그것도 하나의 병증만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서 좀 전체적인 내용은 인강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들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사항 없으면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들 했어요. 네.